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정확히 45일 뒤에 나에게 생기는 변화, 일, 소식을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카드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뽑아 놨고요. 카드 고를 시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고르셨나요? 카드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1번, 4번, 5번, 3번입니다. 1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1번님의 상태를 조금 봤을 때는 좋은 일과 좀 나쁜 일이 같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공존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 삶이 만족스럽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뭔가 내가 이루지 못한 것 같고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삶이 재밌다가 갑자기 재미없어. 이게 좀 업앤다운이 되게 심해지는 시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1번님이 계속 좋은 삶,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기 때문에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이 선택이나 내 삶에 대해 후회를 안 하면서 살 수가 있지, 이러면서 좀 과거보다는 좀 더 진지한 시기가 된 건 맞거든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전에는 약간 그래 즐겨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래 즐기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약간 조금 더 현실적인 걸 좀 기반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번님이 아까 그 공허함 있잖아요.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고 비어있는 부분. 어떤 분은 금전적인 부분일 수 있겠고, 어떤 분은 애정일 수도 있고, 가족 관계라던가 어떤 거에 대한 그 결핍이 있잖아요. 상처받았던 그 결핍이 채워진다고 하거든요. 그 45일 뒤에 더 이상 나는 이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야. 더 이상 나는 여기서 더 나아지지 못할 거야. 계속 나빠지고만 있으니까 라고 했던 그 부분들이 45일 뒤에는 말끔하게 치유가 되는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 1번님 같은 경우는 치유력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본인의 치유력을 잘 활용을 못한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 부분이 괜찮아진다고 하고 괜찮아진다 하면은 정말 괜찮아지는 능력 중에 능력을 가진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배 얹혔을 때 이렇게 배 문지르잖아요. 엄마가 손은 약손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그 약손의 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번님이 45일보다 좀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인드를 조금 바꿔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1번님의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1번님이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거는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방향성에 대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있다 보면은 45일 뒤에는 이 허함이 사라지시고, 내가 이런 고민 왜 했지? 내가 왜 그렇게 그때 힘들어 했을까? 왜 여태까지 내가 힘들어 하면서 너무 부정적으로 봤지? 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사람이 지금은 조금 낙관적이시긴 하거든요. 좀 비관적이고. 근데 45일 뒤에는 내가 왜 그런 생각했지?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운 자체도 지금 풀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운이 나쁘고 좋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과정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1번님이 이렇게 배였어요. 저 이번에 과일 깎다 배였거든요. 그러니까 배였어요. 배인 상태에서 이 아무는 과정에서도 어차피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이렇게 생겼지 하고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따끔거리고 씻을 때 따끔거리는 게 사라졌을 때는 좋아졌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도 좋아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오면서 우리 1번님이 자신감이 좀 세져요. 왜냐면 우리 1번님에게 있어서 자신감이란 그 원천이 필요하거든요. 자신감의 원천. 우리 1번님에게 근자감이란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우리 1번님이 지금은 솔직히 좀 뿌리가 조금 염증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내 생각의 뿌리에 염증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긍정적으로 안 되고 힘도 없고, 근데 이 45일 뒤에 이게 좀 치유가 되면서 이 과정에서도 내가 고민이 있던 부분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자신감, 자존감이 확 올라가겠죠. 솔직히 1번님 지금 누군가가 막 1번아 너 왜 그렇게 해? 야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막 이러면은 자극을 받거든요. 옛날이면은 어쩌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돼요. 맞아. 진짜 이러다 진짜 망하면 어떡하지? 나 진짜 어떻게 살지? 이러는데 45일 뒤면은 이게 치유가 된다 했잖아요. 문제 해결이 된다 했잖아요. 이 이후에는 누가 1번님한테 시비를 걸어도 타격이 없어요. 어쩌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1번님이 이제 엄청 강해지는, 누구든 우리 1번님의 의지나 자존감을 꺾을 수가 없어요. 이 45일 뒤에는. 그래서 이 시기에 누군가 나한테 막 시비 걸고 공격하는 거는 그냥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느낌으로 버티세요.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우리 1번님이 지금 그거거든요. 그 탈피하는 갑각류예요. 탈피할 때 얼마나 말랑말랑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말에도 더 의미부여가 크고 상처도 크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45일 동안, 그러니까 탈피가 끝나면은 그냥 때려잡습니다. 그러니까 45일 동안 너무 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더 그만 슬퍼하세요는 제가 말리진 못하겠지만 더 깔아앉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합니다. 계속 이렇게 발버둥을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1번님께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확실히 아까 제가 말한 내 자신감의 뿌리가 지금 염증이 있잖아요. 내 내면을 조금 치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번님은 조금 나만의 세상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의견이나 남들의 시선 이런 거를 잠깐 제껴두고 남들 의견 다 배제하고 나만 생각하면서 이 계획이라던가 뭔가를 좀 준비하고 실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번님이 조금 남들의 시선을 좀 신경 쓰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요. 근데 이 45일 뒤에는 화려해지실 겁니다. 알아서 그냥 화려해지실 거예요. 그냥 그 기간 동안 내가 꼭 해야 되는 거는 나를 자꾸 단련시키는 거. 그리고 이 45일 동안은 진짜 사람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말에 잠깐 막 휩쓸렸을 때도 이건 금방 지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어차피 괜찮아질 거니까 지금 이 감정 그래 즐기자.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고 내가 언제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곧 지나갈 거지만 이 감정이 잠깐 심취할 수는 있죠. 오늘은 내가 우울한 날이네. 우울해도 돼요. 근데 그거를 막 굳이 다음날까지 어제 우울했고 오늘도 우울하겠지 이러면서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1번님이 지금 많이 휘청거렸던 게 주변을 막 내가 스스로 비교를 한다던가 남들이 나한테 자꾸 그렇게 한다던가 그런 거에 흔들려서 그렇지 이 45일 뒤엔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별로 타격도 없고요. 내 갈 길을 더 성큼성큼 가게 되는, 그래서 이 45일 동안 우리 1번님은 그냥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계속 보호해야 돼요. 남들이 어떻게 신경하든 상관없어요. 이 시선은 45일 뒤에 바뀌거든요. 내가 지금 막 내 말을 믿어줘. 내가 이렇다니까? 이런 거를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45일 뒤에 알아서 바뀝니다. 흐름이. 그리고 우리 1번님도 그 기간 동안 계속 말로 막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1번아 너 이런 거 작심삼일이잖아. 너 이런 거 오래 못하잖아 하면은 아닌데? 할 필요 없이 그냥 묵묵하게 내 거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딱 그 기간이 됐을 때 너 이거 아직도 하고 있어? 하면서 그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번님의 그 태도랑 이 모습이. 굳이 지금 막 내가 어떻게 할 거고 뭐 계획을 거창하게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1번님은 결과파기 때문에 결과로 보여줍시다.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분. 2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2번님은 현재도 굉장히 좀 풍족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풍족스럽다 못해 조금은 늘어져 있는 느낌도 있거든요. 뭐 지금은 내 세상이야 하고 남들 말을 좀 잘 안 듣게 되고 약간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잘하니까 이런 느낌. 그리고 내가 점점 지켜야 할 게 많아지고 지키고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지켜야 할 게 더 많아지는 시기예요. 근데 좋은 점은
지켜야 할 게 많다 해서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2번님 성격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지키려고 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내 영역이라던가 내 물건, 내 사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2번님의 방식대로만 지키는 거죠. 상대방들의 뭔가 의사보다는 내가 너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할게. 내가 지금 이게 좋으니까 할 거야 하고. 근데 이번아 이렇게 하는 게 어때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잔소리 스탑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45일 뒤에는 우리 2번님에게 좀 잊지 못할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라던가 막 염원해왔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게 좀 이루어지는 느낌이고 근데 저는 뭐 딱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없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45일을 기점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살짝 터닝 포인트 비슷하게. 목표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가시다가 갑자기 45일 기점으로 하고 이쪽으로 가시게 되는 다른 방향을 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2번님 같은 경우는 좀 과거에 좀 반가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먼 과거로부터 소식이 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야 받는다 하는 느낌? 그게 이제 45일 뒤인 거죠. 이 멀리서 온 과거의 사람이라던가 과거로부터 오는 소식으로 우리 2번님이 조금 불안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소식으로 심경 변화는 좀 크게 오시는 것 같지만 근데 이 소식으로 인해서 내 삶이 좀 터닝 포인트가 돼요.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이 마인드로 계속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나의 색깔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2번님은 호불호가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쟤 왜 저래 하는 사람도 있고 2번 너무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2번님도 굳이 뭐 나 싫다는 사람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거든요. 뭐 나 좋다는 사람한테 잘하면 되지. 그리고 일단 내가 짱이야. 뭔 상관이야. 이런 그런 게 있죠. 대신 좀 필요한 거는 조급해하면 안 돼요. 2번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들이 순조롭게 다 되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목표도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마음이 급해져서 막 편법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걸 몇 개 뛰어넘긴다던가 급했을 때는 오히려 일이 꼬일 수가 있어요. 더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처럼 편안하게 느긋하게 가셔야 돼요.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 45일 이내로 좀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본 시점을 기점으로 45일 동안은 뭔가 이거 일을 벌려야 될 것 같고 자꾸 새로운 걸 하려고 하고 막 좀 안 하던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던 행동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지금의 하던 거 그대로 쭉 가시면은 알아서 45일 뒤에 새로운 게 생깁니다. 너무 무리하다가는 다 놓칠 수도 있어요. 조급하게 했다가 놓치는 것도 많으니까 어떤 걸 결정할 때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좀 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2번님은 인생에서 꼬여있는 매듭이 좀 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한동안은 정말 고민거리도 없으실 거고 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쟁취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잘 되실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씩 하면 돼요. 절차대로. 만약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해야 돼요. 막 이거 했다 요거 했다 요거 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 끝내고 하나 하고 하나 끝내고 하나 하고 그리고 이거 끝내는 과정에서도 편법 쓰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막 급하게 하지 않고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인생이 더 좋아질 텐데 여기서 내가 굳이 일을 꼬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좀 과거에 내가 애매하게 못했던 것들도 45일 뒤에는 매듭이 지어지실 거예요. 솔직히 2번님에게는 올해랑 이제 내년까지 좀 살짝 터닝포인트 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안 도망가거든요. 대신 안 도망간다 해서 신경을 안 쓰면 안 되죠.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내 사람도 챙겨야 되고 내 물건, 뭐 내 일, 내 영역 잘 챙기셔야죠. 그래서 좀 사소하지만 그냥 좀 고마운 사람들에게도 뜬금없이라도 그냥 뭐 갑자기 생각났는데 난 너랑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좋은 말, 덕담 한마디씩 내 고마운 사람들에게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2번님 같은 경우는 애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 부부든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네
이러면서 소중함을 좀 표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잘 될 때 제일 겸손해야 되고 제일 사람들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네, 고마운 사람들에게. 우리 2번님은 지금보다 더 45일 뒤에 좀 이 존재감도 커지고 내가 해야 할 목표, 책임감, 이게 모든 게 다 커지는 시기거든요. 내 몸집이. 그래서 그냥 저는 이 터닝포인트 시기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리만 하지 마세요. 3번 분. 3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 분은 진짜 45일 뒤에는 편안해지실 거예요. 이거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3번 분은 지금 그냥 모든 상황이 다 아슬아슬 하거든요. 내 주변도 그렇고 나 자신도 아슬아슬하고 어떻게 보면은 살아내고 있다라는 느낌? 그냥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진짜 사람이 살면서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를 겨우겨우 힘겹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3번님은 지금 뭔가 남 좋은 일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를 위한 시간이라던가 나를 위한 그런 것보다는 겨우겨우 그냥 남 도와주고 뭐 양보하고 그리고 계속 그 뭔가 사람이 계속 불안해 있는 거 있잖아요. 계속 불안해하는 느낌이 되게 커요. 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괜찮을까? 나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스트레스였던 나의 예민함 덕분에 45일 뒤에는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3번님 성격 자체가 되게 예민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 예민함 덕분에 3번님이 잘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내가 예민했기 때문에 조심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삶을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치만 그거랑 별개로 나 자신은 항상 불안하거든요. 뭐가 안 될 것 같고 저러다가 뭐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뭐 잘리면 어떡하지? 이대로 살았을 때 내가 돈을 계속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3번님의 삶 자체가 되게 좀 예민함을 기반으로 좀 살아오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예민함이 빛을 발하는 게 45일 뒤예요. 그러니까 집 짓는 거로 비유를 한다면은 내가 예민하기 때문에 모든 자재나 이런 걸 꼼꼼하게 하느라 남들보다 늦고 결정도 느리고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출발하기 전에 우리 3번님은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고 내 신발끈도 풀렸는지 확인해야 되고 출발하기 전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사람인데 대신 한번 출발했을 때는 남들보다 더 오래 가고 튼튼하게 변수 없이 쭉 가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치만 나의 꼼꼼함과 예민함 덕분에 조심스럽게 이것저것 알아본 후에 45일 뒤에는 봐봐 내가 이래서 조심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내 꼼꼼함에 적합한 일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얻게 되는 자리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내가 편안한 집을 살고자 꼼꼼하게 재료를 해가지고 집을 지었잖아요. 근데 집을 지었다고 해서 우리 3번님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짓고 나서도 문제예요. 아, 이거 근데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제는 짓고 난 이후의 문제를 또 계속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저는 3번님이 당장에 앞에 있는 문제부터 조금씩만 걱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힘에 비해서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에 비해서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이 능력을 펼칠 수가 없죠. 힘드니까요. 그래서 좀 사소한 것부터 3번님도 알다시피 내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고민을 막 몇 년째 해왔는데 그 고민의 그 걱정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근데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치, 내가 갖고자 했던 게 45일 뒤에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3번님에게 필요한 건 안정감이고 그 안정감을 얻을 만한 일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 소식이 오고. 내 마음도 안정을 찾고. 근데 그게 좀 잠깐인 느낌이에요. 내 자신이 다시 또 불안하거든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변하면 어떡하지? 지금만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보면은 괜찮았던 기억들인데 그 당시에는 내가 그렇게까지 못 즐겼다는 거죠. 현재를 좀 즐기시다 보면은 이 45일이 금방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야?
너무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편하잖아. 하고 이 마음가짐이 되게 좋아진다는 거죠. 좀 이 불안감을 많이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긴장감. 3번님이 남들보다 이렇게 긴장도가 높아요, 몸에. 그래서 위도 꼬이고 막 장도 꼬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3번님 중에는 막 대장증후군 이런 사람,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변비라던가 소화불량 이런 것도 막 몸 안에 음식 들어갈 때 밥 먹고 있는데 막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밥 먹고 있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밥 먹을 땐 무조건 행복하게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걱정에 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한 삶이에요. 내가 너무 걱정을 하니까 그 걱정 때문에 삶이 피곤한 거죠. 그래서 좀 현재를 조금씩 즐기면서 45일 뒤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서 사소한 거에 먼저 감사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지나간 거, 맞아. 그리고 3번님에게 지나간 거, 아쉬운 거는 평생 남는 후회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과거보다 더 계속 나아질 건데 자꾸 과거가 더 나았었어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은 그렇게 나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3번님이 믿는 게 곧 우선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3번님 이 45일 뒤에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지금 내가 당장 돈이 막 부족하고 이래도 45일 뒤에는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서 마음이 편합니다 라고 하셔도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때 그냥 누구 말을 안 들었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 기회도 그냥 놓치고 가는 거거든요. 3번님에게 기회는 항상 주변에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근데 3번님이 내 고민거리만 생각하면서 앞만 보다가 주변을 옆을 못 보다 보니까 내가 받을 수 있었던 도움이라던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걱정거리 내려놓기. 이게 제일 중요하십니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45일 뒤에는 이 긴장감이 많이 없어지실 거예요. 4번 분. 4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4번님은 45일 뒤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무기력증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게 싹 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세상이다 라는 게 오는 것 같아요. 4번님이 진짜 자존심 세고 고집도 엄청 센 거 알겠거든요. 그치만 가끔 듣기 싫은 소리라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의견이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남들 말이 좀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남들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전이었으면은 됐어 하고 안 들었던 것들을 이번에는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4번님은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먹었던 것만 먹고 내가 갔던 데만 가고 약간 했던 것만 하고 이런 게 조금 강하거든요. 도전에 있어서도 조금 남들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위험해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기본적으로 도전에 인색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들과 상의하거나 남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독고다이 체질이에요. 우리 4번님이. 내가 혼자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좀 강해요. 근데 45일 뒤에는 나 혼자보다는 같이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결국은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경험이 왜 혼자 있을 때 도움이 되느냐? 왜냐면 우리 4번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위주로 내가 했던 것만 하고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편협된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에 이게 편식이 심해서 내 위주의 시각을 보다 보니까 내가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45일 뒤에는 사람들과 좀 크게 어울리게 될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4번님에게 같이 뭔가를 하자고 제안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거절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원래 독고다이 체질이지만 막상 사람들 옆에 붙여놓으면은 그래도 잘 붙어 있으시긴 하거든요. 불편할 뿐이죠. 빨리 집에 가고 싶거나. 근데 그때의 그 경험이 나중에 내가 혼자서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구상하고 내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죠. 사실 지금도 사람들과 좀 어울리면서 계속 얻어가는 게 많아야 되는데
네, 새로운 사람을 좀 안 만나시는 것 같네요. 저는 좀 4번님이 새로운 환경에도 가보시고 새로운 사람들도 계속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래야 내 힘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그걸 대처할 수가 있죠. 어차피 시간이 지났을 때도 4번님은 독고다이 체질이라서 그게 안 바뀌실 거거든요. 대신 그때는 내가 이미 사람들과 많이 부대껴 봤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많아지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과 잠깐 우르르 만나게 되는 이 상황에서 4번님이 순간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4번님은 제가 그 말했던 걸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과 아니면 이 모임에 한번 가보니까 혼자였으면 몰랐을 걸 알게 되네. 와, 이 정보 진짜 내가 살면서 유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4번님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딱 들어가지고 여기 앉아있어 하면 여기서 쭉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요. 일단 45일 뒤에 내가 해왔던 게 다 완성이 되고 내 삶의 완벽하게 퍼즐을 맞춘 후에 다음 스텝을 우리 4번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 삶이. 기회를 줘요, 사람들이. 4번아, 너 이거 했으니까 이거 같이 할래? 이런 식으로. 그때 4번님이 아니, 괜찮아 라고 하면 안 돼요. 하셔야 됩니다. 조언에서도 우리 4번님에게 제일 필요한 건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있으니까 뭐 시키면은 잘 하긴 하거든요. 제대로. 지적받기가 싫거든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 잘하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해야지 하는 그 열정이 남들에 비해서는 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지금도 나쁘지 않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좀 열정을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팅 넘치게. 그래, 이거 또 해보자. 일단 해보자. 새롭게 도전해보자. 예를 들어서 안 먹던 음식점을 갔어요. 맛이 없어요. 그러면은 역시 여기 안 오는 게 좋았어. 그냥 먹던 거 먹을 걸. 이런 거 말고 그래, 여기 와봤으니까 이제 다음엔 여기 안 와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쁜 경험도 그냥 내 경험치로 쌓아야 돼요. 너무 막 나쁜 경험 했으니까 다시는 안 해야지가 아니라 다른 걸 해보면 어떨까? 다르게 해봤을 땐 어떻게 나올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사고 회로를 굴리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굴리다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인생을 사실 거예요. 활동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4번님에게는 좀 재밌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질 거고 주어졌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다 도전해보시기 꼭 약속합시다. 내 안에 열정을 일단 키우세요. 그리고 45일 뒤에 사람들에게 제안을 되게 그냥 한 명한테 받는 제안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막 계속 어디 가자, 뭐 하자, 뭐 이렇게 계속 오거든요. 그거 다 예스 하면서 경험치를 많이 쌓으세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을 때는 이 45일 뒤에 했던 그 모든 경험들이 내 삶에서 크게 차지하실 겁니다. 평생을 차지하실 거니까 도전하세요. 그리고 열정을 깨우세요. 5번 분 5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5번님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돈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서 무조건 플러스가 돼요. 대신 5번님이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자꾸 내가 돈이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퍼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프시다던가 혹은 내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내 자식한테 들어간 돈이 많다던가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도 기본적으로 쓰는 그 고정 지출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누굴 챙기느라 뭐 하느라 여기에 대한 거는 45일 뒤에 확실히 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계속 고민해왔던 그 돈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저는 5번님이 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끝나거나 조금 더 늦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5번님은 좀 바쁘게 살아야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금전이 없는 거에 비해서는 되게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뭐 심리적으로는 쫓기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돈 없다 해도 돈에 대해서 크게 뭐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지 않는 거죠. 걱정에 비해서는. 왜냐면 몸이 좀 편하고 싶거든요. 근데 조언 카드에서나 앞으로의 모습에서도 좀 움직여라. 지금 열심히 해놔야 된다. 이런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뭔가 순간순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미래 계획을 좀 짜기 어려워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45일 뒤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뭘 한 만큼 크게 돈이 들어와요. 내가 딱 필요한 만큼의 돈이 딱 채워지거든요. 나 이만큼 딱 필요한데 이거만 있으면 내가 이달은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뭐 이 빚은 어떻게 하겠다 했던 게 딱 메꿔지는 돈이 생깁니다. 오버님 자체가 근데 운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뭔가 돈이 다 떨어져도 없을만 하면은 돈이 어떻게 또 메꿔지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뭔가 이번 달 겨우 이렇게 메꾸고 다음 달 겨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45일 뒤에 이 돈이 메꿔지고 돈이 크게 들어오고 아니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자리가 왔을 때 내가 좀 무리를 해도 된다고 나와요. 왜냐면 5번님은 몸은 건강하거든요. 그냥 귀찮을 뿐이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돈도 벌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안 할 뿐이죠. 5번님은 살짝 조금 열심히 안 살고 있다면은 조금은 혼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기회들도 쏟아질 거고 내가 그 중에 하나만 잡아도 지금 삶보다 훨씬 편안하고 더 나은 삶은 살 수 있는데 내가 그 삶을 자꾸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그런가요? 그리고 이 45일 뒤에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웬만한 문제가 다 약간 금전에 연결돼 있어서 이거 끝나면은 뭐 따로 고민할 게 없어지는 모습이라서. 근데 저는 우리 오보님은 진짜 막 단기적으로라도 당분간은 투잡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뭐 학생이거나 이제 뭐 그런 금전에 좀 벗어난 사람이라면 다른 소식이 좀 전해질 건데, 금전과 좀 다른 사람이었다면은 내가 꾸준히 해왔던 거, 내가 막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막 했던 것들을 45일 뒤에는 봐봐 내가 했잖아 하고 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5번님이 계획하고 있던 거를 45일 때에는 내가 이거를 끝내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막 옆에서 누가 계속 해라 했던 것들,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안 했던 것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45일 뒤에는 내가 그 해왔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연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살아오셨네요. 오케이, 체크 하고 넘어가는 모습. 일단 바쁘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삶을 조금은 좀 나태하게 보내는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나태하게 보냈을 때는 45일 뒤에 오는 그 돈의 소식이 좀 많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돈도 돈이고 기회도 기회예요. 기회도 지금 약간 내가 너무 나태하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그 기회가 다가왔을 때 부담스러워서 안 가거든요. 면접도 그래요. 합격이 돼도 부담스러워서 안 가게 돼요. 일단 당장 지금부터 저는 투잡이든 뭐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45일 뒤에 내가 벌어서 깬 돈이 아니라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 보상이 45일 뒤에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금부터 45일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에 따라서 45일 뒤에 들어오는 보상이 있거나 없거나예요. 꼭 이게 뭐 제가 아까 막 계속 투잡 얘기해서 그렇지만 투잡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루하루를 얼마나 알차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45일 뒤에 그 크기가 정해질 것 같아요. 돈도 돈이고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게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되게 부지런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5일 뒤에 내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5일이 딱 되면은 우리 5번님 머릿속에서 뭔가가 뿅 하고 튀어나올 거거든요. 이걸 해야겠다, 이거다 하는 게 팡 튀어나와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곧 내가 돈을 벌게 되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루틴 자체가 지금 너무 게을러져 있기 때문에 45일 뒤에 그런 생각이 잠깐 번뜩 나고 그런 기회를 내가 찾아도 실행을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막 부지런하게 뭐든 뭐 빠듯하게 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조금 빠듯해도 돼요. 5번님은 튼튼하시기 때문에 좀 빠듯하게 사셔도 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잠깐 몸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건강 자체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좀 힘이 넘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5일 뒤에 내 머릿속에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뿅 튀어나오는 그거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뭔가 해야겠다 했던 거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물론 미루다가 45일 뒤에 하게 될 확률도 높긴 높은데, 근데 저는 지금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5번님의 이 시간이. 내가 이 불안하고 막 돈에 쫓기고 막 이런 시간을 빨리 떨칠 수 있는 시간인데 이거를 계속 견디면서 기다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힘든 시기는 이제 45일 뒤면 거의 끝날 거예요. 근데 내가 나태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왔음에도 행동하지 않았을 때는 좀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네, 5번 부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